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은 0.34%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2,243선 지나가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18,556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은 0.2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그 10분 정도 있다가 미국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번에 노동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생각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발표된 지표 내에서는 케이스틸러 도시주택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는 8월의 자료인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발표됐던 홈바이어 파워 지표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케이스틸러 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국채 관련된 가격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7년물 국채 입찰의 움직임 보시면서 현재 10년물 국채의 금리 움직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중요한 어닝들이 발표가 되는 날이죠. 빅테크 중 하나인 구글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장마감 이후에도 움직임들 여러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시 뒤에 발표되는 졸트 구인 보고서 내용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미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미국이 반도체, AI 양자에 관련돼서 중국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통제를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시행안은 1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미국의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기나 컴퓨터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의 기본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투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금지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자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직접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또 직접회로를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경우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그리고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생산, 혹은 특정 양자 네트워크,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AI 분야 관련해서는 모든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민사 및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벌금은 최대 5억 원, 또한 금지된 거래라면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정권자는 재무부 장관 옐런이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승인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전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투자에 관련해서 여러 제재가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고요.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이 테슬라의 내부자들이 3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포함돼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어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내부자 매각 소식에 전체적으로 발목을 잡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3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식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SEC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데놀르는 보유 지분 67만 주에 관련해서 2025년 6월까지 매각 계획을 채택을 했고요. 또한 팀버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동생은 현재 2025년 2월 28일까지 30만 주 매각 계획을, 그리고 테슬라의 이사인 캐슬린 윌슨 톰슨은 5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약 15만 주 매각 계획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어저께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정확히 말하면 경합주에서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100만 달러 복권이 현재 법정 소송에 휘발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일론 머스크가 상급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복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어떤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무작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내부자들의 매각 이슈 때문에 간밤 테슬라의 주가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들이 담겨 있나요? 네, 현재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포함한 새 운영체제 iOS 18.1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1단계 버전에서 사소한 기능 추가나 버그 수정만 해왔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인텔리전스 기능을 비롯한 주요 개선 사항이 아주 크게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포함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만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출시된 기능은 텍스트 교정, 제작성, 그리고 텍스트 요약 기능이 포함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AI 비서 시리의 전면 개편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 음성만 지원하던 시리에 사용자의 요청과 질문을 문자로 입력할 수 있게 됐고요. 시리 UI도 바뀌면서 시리가 활성화되면 화면 주위에 빛나는 테두리가 표시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적 맥락 혹은 개인적 일정을 더 잘 이해하는 기능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모장을 통해서 전화 통화와 음성 파일에 대한 통화 녹음, 전사 기능을 AI 기능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저도 사용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 관련 소식입니다. 이 포드가 전기차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현재 포드가 어저께 기준으로 어닝을 발표를 하고, 미동부 기준으로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어닝을 발표를 하고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과 EPS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EPS도 예상대로 나오는 결과가 있었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와 전기차 부문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연간 약 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을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포드 블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한 실적을 냈습니다. 포드 블루 같은 경우는 현재 포드의 코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예상치였던 6에서 6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닌 5빌리언 달러, 예상치를 거의 20%가량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 가이던스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포드블루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하이브리드 트럭 시장의 77%를 점유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렇지만 전기차 부분에 관련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3%가량 하락하기도 했고, 에빗 관련해서도 1.2빌리언 달러가량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고, 마진율도 마이너스 104.4%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면서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최근 포드의 주가가 이 하락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